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곧버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봉은 만족하죠.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감긴 감았는데 이건 좀 아쉽죠. 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지금 상단선이 내려오죠. 이게 문제예요. 하단선은 받쳐주는데 상단선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건 이제 끼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돈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좀 아쉽다.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보이죠. 애매하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는 거의 죽어버렸고, 나머지 이제 남은 건 볼린저 밴드 5 하단선하고 여기는 상단선이 두 개예요. 두 개. 강한 게 두 개, 여기는 약한 거라 강한 거 하나.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건 3,580원이라네요. 3,580원.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3,580원 언더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710원. 위로는 등가일 경우 매수는 못한다. 홀딩 영역이 된 거죠. 일봉은 꽉 끼었습니다. 포기. 일봉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할 게 없고, 저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월요일 시가 갭에 의해서 구조가 바뀌겠죠. 그래서 시가가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타이거도 월봉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봉은 아랫꼬리를 감았는데 부족하다. 오늘 좀 더 감아야 되는데 외국인이 온갖 심수를 다 부려가지고 아랫꼬리에 얼마 못 그렸어요. 자, 매수가는 3,750원 언더고요. 지금 구조화에서는 3,890원 이상은 신규 매수는 안 되고 홀딩 영역이 돼버렸어요. 주봉은 생각보다 안 좋다. 생각보다 계속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일봉은 끼었습니다. 10월 네 번째 주까지, 10월 네 번째 주까지가 어쨌든 곧버스에게 유리한 시간이고, 11월 첫 번째 주부터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도 곧버스가 상승하고 싶으면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나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나든 나와야 됩니다. 주봉이. 그래야 이제 11월 달에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올라가는 게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11월 달에 조정이 온다고 해서 이게 급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흐름은 급락장이 나오기에는 좀 다소 부족해 보이고, 지겹게 시간을 끄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되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타인에게 곧버스를 매수하시라고 추천하기가 어려운 건, 지금은 시간적으로 사실 곧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에 유리한 시간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 봉, 그러니까 그 봉 하나 자체는 곧버스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거래하다가 잘못 물려가지고 곧버스가 내리게 되면 시간적으로 레버리지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위치가 딱 돼서 웬만하면 물리지 않을 만큼의 가격대에 오면 매수 전략을 좀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비싸다 싶으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는 웬만하면 매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추매를 하시든 그건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제 입에서 이걸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보시는 분이 거래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가격,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 무지 답답할 거예요. 왜 안 사지? 그죠? 오를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안 사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봐야 되죠, 돈. 돈을 보면
개인이 698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192억을 사고 기관이 195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4,539억 선물 매수를 했어요. 현물은 거의 내팽개 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서든 현물 거래량이 나오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개인이 뭔가 손절을 안 해요. 현물을. 뭔가 뭐 조 단위로 막 내다버려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현물을 9조를 팔았어요. 9조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0% 올렸습니다. 30%. 코스피 200 지수로. 근데 지금은 뭐 1조도 안 팔고 있으니까. 예? 지금 10월 21일인데 지금까지 판 돈이 이번 달 들어서 1조도 안 돼요. 5천억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의 자금 흐름만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예,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왔다 갔다 그 현물을 주고받으면서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향성 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현물 쪽에 자금이 취약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억지로 지수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선물 쪽에 과다하게 지금 자금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입니다. 선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사실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막 큰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큰 돈이 나갔다 이러니까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개인이 고버스 718억 샀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샀어요. 10월 14일 날 830억 산 거 말고 그 뒤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제 718억 들어오면서 어쨌든 고버스 상승에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보수적으로 보세요.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할 만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인데 또 신규로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이게 고버스잖아요. 고버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고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댓글창에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비밀번호랑 참여하시고요. 리딩 방이 아니에요. 저는 리딩 안 합니다. 능력도 안 되니까 같이 고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에 572명 있습니다. 57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